자, 2강 시작합니다. 6번 조세의 징수 방법. 근데 위에 보면 징수 의무자. 그래서 징수 의무자 뭐예요? 납세 의무자 안에는 징수 의무자를 제외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납세자는 납세 의무자와 징수 의무자를 포함한다. 그러나 납세 의무자 속에는 징수 의무자를 제외합니다. 자, 조세의 징수 방법. 그래서 우리는 조세를 징수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죠. 스스로 알아서 신고, 납부하는 조세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정부가 결정해서 보통 징수하는 세금이 있고, 세 번째는 징수 편의가 있는 자가 징수해서 대신 납부하는 뭐가 있다? 특별 징수 제도가 있네요. 그래서 특별 징수는 아까 설명했죠. 그리고 신고 납부를 지방세에서는 신고 납부, 과로 국세에서는 신고 납세라 그래요. 스스로 알아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자, 그리고 지방세에서는 보통징수, 국세에서는 어떤 용어를 쓴다? 정부부가 뒤에서 나오네요. 그럼 우리가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과표와 세액을 누가 결정해? 납세 의무자가.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1차적으로 과표와 세액을 결정해서 누구에게? 과세권자에게 지정된 날짜에 뭐 하는 거다?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면 끝나네요. 그러나 신고 납부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정부가 결정해서 고지서를 발급하죠. 보통징수로 바뀐다. 그래서 박스 1차적으로 스스로 알아서 신고 납부하라. 그래서 불성실하면 가산세가 붙어서 고지서가 날라오네요. 보통징수로 바뀌고 미납부하면 그 다음부터는 연체자가 붙어갑니다. 자, 모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지정된 날짜에 신고도 하고 납부하다면 끝나 1차적으로. 근데 신고 납부를 불이행해. 불이행하면은 뭐를 붙여서? 가산세를 붙여서 무슨 징수한다? 보통징수합니다. 보통징수한다고요. 근데 보통징수하죠? 근데 이거를 연체해. 납부를 안 해.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납부를 안 하면 지방세는 뭐가 붙는다? 가산금이 붙는다. 가산금이 뭐예요? 연체이자. 금리 3% 붙죠? 금은 금리, 연체이자고 가산세는 세금이 늘어나는 겁니다. 모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납세 절차는 스스로 알아서 신고 납부하면 끝. 안 하면 가산세를 붙여서 무슨 징수로 바뀐다? 보통징수제. 고지서가 날라왔네요. 그럼 납부를 안 하면 지방세는 뭐가 붙어요? 연체이자, 가산금. 그러나 이 가산금을 국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납부, 지연 가산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뒤에서 배우겠네요. 자, 지방세는 뭐가 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본시설세, 특정자본본 시설부는 신고하는 거고 지방소득세도 별도로 신고하는 겁니다. 대부분. 자, 지방교육세는 부가세죠? 요거는 기억해야 돼요. 취득세의 부가세는 함께 어떻게 한다? 신고 납부한다. 그래서 이 부가세는 본세 따라갑니다. 본세가 신고 납부하면 지방교육세도 신고 납부. 본세가 보통징수하면 부가세도 보통징수로 바뀐다고요. 자, 국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부세. 단 종부세는 원칙이 정부 결정이죠. 그러나 종부세는 선택하면 뭐 할 수 있다? 신고할 수 있다. 선택했을 때만. 한 번 내는 세금이네요. 종부세는 예외 조항이고
자, 238쪽으로 갑니다. 보통징수. 국세에서는 뭐라 그래요? 정부부과. 정부결정. 그래서 이거는 과세관청이 과표와 세액을 결정해서 누가 결정한다? 과세관청이 정부가 세액을 결정해서 우리들에게 납세 의무자에게 뭐다? 고지서 발급. 고지서 발급, 고지납부조 이거를 지방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보통징수. 국세에서는 정부부가. 그래서 고지서가 날라왔잖아요. 어떤 세금이 있다? 재산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처음부터 고지서 발급이죠. 보통징수 정부부가. 자, 그럼 납세의무자가 납부를 안 했다. 연체하면 재산세는 지방세니까 가산금이 붙죠. 그러나 국세는 가산금을 뭐라 그런다? 납부. 지연가산세. 하루만 연체하더라도 체납된 조세에 몇 프로가 붙을까요? 3%가 붙는다. 그래서 지방세는 가산금, 국세에서는 가산금을 안 써요. 납부, 지연, 가산세 이렇게요. 자, 그래서 지방세는 재산세, 소방분, 병기하는 세금이죠. 자, 그다음 지방교육세 나왔잖아. 그럼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의 지방교육세는 본세와 같이 간다. 보통징수. 그러나 취득세의 지방교육세는 같이 신고납부합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는 부가세, 본세 납부 방법에 따라 같이 간다. 자, 그 다음 특별징수. 지방세는 특별징수, 국세에서는 뭐라 그래요? 원천징수. 그래서 지방세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조세를 징수시키고 납입하게 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지방소득세가 있죠, 그죠? 그리고 취득세, 재산세는 특별징수 되는 경우가 없다. 대부분 소득세에서 되고 등록면허세, 등록분 등등등. 그래서 우리는 특별징수는 용어만 알아두면 되겠네요. 그럼 우리가 출제되는 것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다. 그래서 한 번 내는 세금은 스스로 알아서 신고납부하라. 불이행하면 가산세, 세금이 늘어나죠. 세목, 세금을 늘려서 무슨 징수로 바뀐다? 보통징수. 그래도 연체하면은 가산금이 붙어요. 국세는 이게 붙고, 그러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처음부터 보통징수, 처음부터 정부부가죠. 그러나 종부세는 선택하면은 뭘로 바뀐다? 신고납부로 바뀝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7번 가산세가 뭐냐? 그래서 가산세는 세금이 늘어난다. 어디에 더한다? 산출세액에. 산출세액에 더한다. 취득세면 취득세에 더하고, 양도소득세면 양도소득세에 더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1번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법에 따라 며칠 긋고 산출세액의 가산한다. 다만 지방세 가산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세금이 늘어나는 거고, 가산금은 금리, 연체이자가 늘어나죠. 그래서 가산세 계산할 때 가산금은 포함한다, 포함하지 아니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이유는 성격이 다르니까. 그리고 2번 가산세는 해당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늘린다. 뭐가 된다? 두 글자로 세목. 다만 해당 지방세 또는 국세를 감면해서, 그러면 본세를 감면하지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아니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왜 포함을 안 해요? 가산세는 세금을 늘리려고 만든 법이네요. 늘리려고 만든 법이니까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산세는 뭐다? 세액에 가산하거나 돌려받을 세금에 어떻게 한다? 공제한다. 자, 이렇게 해서 가산세 의의를 설명했네요. 자, 그럼 이제 넘겨보면 아주 중요한 게 나오네요. 전체 딱 정리되어 있네요. 세목별 가산세 비교. 자, 세목별을 한번 보자고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큰 거, 종부세, 양도소득세, 본세가 나와 있죠. 그리고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이런 게 쭉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한 번 내는 세금, 본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는 한 번 내는 세금이죠. 스스로 알아서 지정된 날짜에 신고하면 끝나네요. 신고하면 끝난다. 그리고 재산세, 종부세는 처음부터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보통징수 정부부가. 그래서 불이행하면 가산세가 붙는다. 그럼 가산세는 얼마나 붙을까? 두 가지로 구분하죠. 하나는 뭐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 하나는 뭐다? 납부 지연 가산세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신고와 납부를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그래서 1번 신고불성실 가산세. 여러분들이 꽉 잡았죠, 이거? 자, 무신고하면 20%가 늘어나요. 사기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하면 40% 늘어나네요. 과소신고하면 10% 늘어나요. 사기 부정은 40%. 40%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사기 부정이다. 40. 사기 부정이 아니다. 그러면 20, 10이 늘어나네요. 그리고 2번은 납부 지연 가산세는 하루하루부터요. 하루하루 1일 지연 일수에 따라 0.0 25%, 0.025%씩 붙어가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개정안은 0.0 둘둘인데 아직까지 개정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0.025%는 일별 계산세입니다. 15일을 연체하면 15일 곱하기 0.025 이렇게 일별 가산세를 우리는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는 신고납부를 불승수율하게 하면은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로 나눈다는 것. 그리고 취득세에서 쓰는 게 뭐가 있다? 중과산세가 있어요. 자, 우리가 배웠잖아요. 중과산세는 어떨 때만 쓴다? 취득하고 신고를 안 하고 매각했죠? 미등기 전매했다. 80%가 한 방에 붙어요. 어떨 때 붙는다고요? 신고를 안 하고 매각 시 80%가 붙는다. 취득세만 쓴다. 자, 그리고 등록면허세도 똑같죠? 한 번 내는 세금이니까 취득세와 동일. 중요한 거는 중과산세 80%는 취득세만 붙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적용 않고. 자, 그럼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네요. 자, 납부를 안 했다. 그럼 납부를 안 했다. 고지서가 날라왔잖아요. 납부를 안 했다. 연체했죠? 가산금 하루만 연체하더라도 3%가 붙습니다. 3%. 그래도 지방세는 가산금, 국세에서는 납부지연 가산세 3% 깔고 가는 겁니다. 3% 무조건 붙어요. 그래서 나와 있네요. 가산세 적용 없음. 가산금만 적용한다. 1차적으로 몇 프로 붙는다? 3%. 일명 삼김. 자, 그 다음 지방교육세는 세 글자로 뭐다? 세 글자로 부가세. 그 부가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취득세의 부가세는 2에만 붙어요. 2에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붙지 않고 납부 지연 가산세만 붙습니다. 부가세는 세금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1번은 부가잖아요. 납부 지연 가산세 0.025%가 붙어요. 이거는 이제 시험 끝날 때까지 봐야 돼요. 국세는 0.022이죠. 그러나 지방세는 현재까지 개정이 안 됐어요. 참고로만 알아두고요. 그래서 지방교육세 또는 농어촌 특별세는 뭐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뭐는 부과한다? 납부 지연 가산세는 부과를 합니다. 자, 그 다음 특정자본, 특정시설은 이거는 신고하는 겁니다. 일반 가산세, 취득세와 동일하고. 자, 종부세, 국세로 들어가네요. 자, 국세, 종부세, 원칙은 고지서 발급, 정부 부과죠? 그럼 연체하면은 뭐가 붙는다? 납부, 지연가산세 3%가 붙네요. 3%가 붙어 무조건 3%가 붙어요. 자, 3%부터. 근데 언젠가는 납부할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납부하면 또 붙겠죠? 이 앞에 뭔가 붙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세금을 하루라도 빨리 납부하죠? 그래서 지방세는 월할 계산합니다. 0.75. 0.75씩 60개월을 초과 못하죠? 60개월을 초과 못하고 5년 월할 계산에 그러나 3% 무조건 붙고 언젠가는 납부하는데 이거는 일할 계산합니다. 1일 0.022 개정됐죠? 몇 년을 초과 못한다. 이거는 1일이니까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자, 3%는 무조건 붙는 거예요. 하루만 연체하더라도. 언젠가는 납부한다. 언젠가는 납부하면 지방세는 월할 계산입니다. 월 0.75씩 60월을 초과 못하고 지방세는 1일 계산이니까 5년을 초과 못한다.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30만 원 미만은 적용하지 않고 이게 5년 동안을 부과돼 얼마? 150만 원 미만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게 법이 바뀌었어요. 상향 150만 원을 내렸다고요. 이게 원래 언제는 뭐다? 100만 원 미만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상향 조정시켰어. 그래서 올해부터는 얼마 미만은 적용하지 않는다. 150만 원 미만, 100만 원 미만하면 무조건 땡이에요. 그래서 지방세는 30만 원 미만, 국세는 150만 원 미만은 적용하지 않는다. 뒤에서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종부세. 자, 종부세도 2번 뭐다? 예외적으로 선택하면 신고로 가죠? 그래도 종부세는 무신고가 없다. 종부세는 가만히 있어도 고지서 날라오잖아요. 무신고가 없어. 그럼 적게 신고하면 10%.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 10%. 그럼 무신고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종부세는 무신고란 자체가 없어요. 그 다음 양도세. 자, 양도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예정이 있고 확정이 있죠. 그래서 예정 신고를 분리행했다. 똑같아요. 신고불은 부정은 40, 과소는 10, 단수는 무신고는 20. 똑같다고요. 그러나 납부지연가산세는 1일 0.022로 인하가 됐네요. 0.022. 자, 그 다음 확정신고. 그래서 우리가 예정신고를 안 하면 강행규정 가산세가 붙어있죠. 그러나 확정신고 가산세는 예정신고 납부에 적용되는 가산세와 동일합니다. 율은 동일하되 다만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됐다. 포인트가 뭐다? 예정에 가산세가 붙으면 확정에는 다시 부과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중 부과 금지입니다. 예정 관련 가산세가 붙으면 확정에는 다시 부과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요렇게만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여기서 개정이 두 가지가 됐어요. 국세 3%가 붙었죠. 언젠가는 납부할 때 일별 0.22를 붙는데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단 150만 원 미만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법 바뀌었어요. 그리고 지방세는 일별 가산세는 현재까지는 0.025, 국세는 뭐다? 0.022로 인하됐죠? 이렇게. 자, 239 끝났고요. 자, 넘어가면 이제 가산금. 그래서 가산금은 금으로 끝나서 금리, 연체이자예요. 연체이자. 그럼 무조건 하루만 연체하더라도 3%가 붙죠? 몇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몇 개월을 60월. 60월이잖아. 60월을 초과할 수 없어요. 3%. 0.75, 65월을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6, 5, 30, 6, 7, 42. 그럼 최대 몇 프로까지 간다? 중과상금은 42%네요. 이거를 뭐라 그래요? 중과상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과상금. 그래서 6, 5, 30, 6, 5, 30, 6, 7, 40이니까 45%죠. 중과상금이. 그럼 일반가상금은 3%니까 더해서 연체이자는 최대 48%까지만 거둘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괄호가 48%. 왜 48%다? 0.75에 60월을 초과할 수 없다. 6, 5, 30, 6, 7, 42. 중가상금은 45. 일반 가상금은 3이니까 48%가 나와 있네요. 자, 이거는 어디에 가산한다? 납부를 안 했다. 연체했다. 고지세액에 가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지서를 보면은 뭐가 나와 있어요? 납기 내 금액, 납기 후 금액이 나왔죠? 이게 연체이자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일반 가상금은 무조건 3%다. 중가상금은 최대 중치로 0.75에 60원 45%. 중을 물어봤을 때, 자, 그 다음 2번 체납된 납세 고지서별세액이 포인트는 30만 원 미만에는 중과상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같은 납세 고지서에 둘 이상 적혀 날라오죠. 그럼 30만 원 미만 판단은 어떻게 한다? 세목별로 판단한다. 세목을 합산한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 개의 고지서에 여러 개의 세금이 찍혀 날라오면 30만 원 미만은 세목별 합산한다 그러면 안 돼요. 자, 가산세, 가산금 비교. 가산세는 행정벌이야. 스스로 알아서 신고 납부하라 그러는데 이행을 안 했다. 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세에 포함한다. 세금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두 글자로 뭐라 그래? 세목. 그 다음 가산금은 금리, 연체이자입니다. 연체이자. 조세에 포함하지 않는다. 중요한 거는 가산금은 지방세만 쓰는 거예요. 국세에서는 가산금을 뭐라 그런다? 납부, 지연 가산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밑에 지방세 중 가산세 없이 가산금만 적용되는 세목은 재산세. 재산세는 절대로 가산세가 안 나와요. 고지납부잖아, 처음부터. 연체하면 재산세. 종부세도 연체하면 재산세, 가산금이 붙죠? 종부세도 원칙은 가산세가 붙어요. 납부지연 가산세. 선택하면 신고로 가고. 그래서 결론은 재산세는 가산세가 없다. 가산금. 나머지 5개는 가산세가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정리가 됐네요. 박스를 꼭 기억해야 돼요. 지방세. 자, 신고납부가 원칙인 경우 가산세, 어떤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 한 번 내는 세금은 신고납부 하잖아요. 그래서 부정자가 들어가면 40, 무자가 들어가면 20, 과소는 10. 그 다음 납부를 지연했죠? 납부를 지연하면 고지 전까지 0.02호 개정안은 둘둘이고 단 무한대가 되면 안 되죠? 75%를 한도로 한다고요. 한도로 하고 자 됐어요? 그 다음 국세. 자 국세는 신고불성 실과세인데 똑같아요. 그러나 2번은 뭐다? 납부 지연가산세는 개정 1일 0.022 지방세는 현재까지 0.025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보통징수. 자, 보통징수네요. 자, 지방세. 자, 이제 처음부터 고지서가 날라왔다. 연체하면 무조건 몇 프로부터 3%. 언젠가는 납부하죠? 그때까지 뭐가 붙어? 중과상금이 붙어요. 중과상금이. 그래서 중과상금은 1월 월할 계산 0.75, 중7호 60개월까지 적용. 그리고 얼마 미만은 적용하지 않는다? 30만 원 미만. 자, 오른쪽 국세. 자, 국세잖아요. 자, 이제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그럼 하루만 연체하다가도 국세는 3%가 붙죠. 이거를 국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납부지연가산세. 언젠가는 납부하겠죠? 일별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제일 중요한 것 150 미만은 적용하지 않는다. 100만 원에 속으면 안 돼요. 150 미만. 개정됐네요. 0.02도 개정. 아까 두 가지가 개정됐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산세와 가산금을 정리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가산금은 지방세만 쓰는 용어다. 가산금을 국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납부 지연가산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넘어가 보죠. 자, 이렇게 해서 가산세, 가산금까지 설명을 했네요.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뭐가 들어가나요? 모든 세금은 납세할 의무 성립시기 뭐가 있다? 확정시기, 소멸. 세금이 탄생하고 납부 등을 통해서 탄생합니다. 세금이 태어나는 것을 성립이라 그래요. 그래서 얼마라고 확정하고 납부 등을 통해서 조세 채권이 소멸된다. 이 과정을 거친다고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 필수입니다. 성립시기, 확정시기, 소멸시기를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자, 첫 번째 뭐다? 성립시기. 자, 읽어보면 되네요. 취득세는 취득할 때 성립한다. 그래서 성립시기가 뭐예요? 언제 성립한다 그랬어요? 모든 세금은 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국민의 4대 의무죠? 세금 낼 의무가 뭐다? 성립한다. 추상적. 성립만 했지 확정은 안 됐죠? 추상적. 확정을 시켜야 뭐라 그런다? 구체적이란 용어를 쓰네요. 이건 추상적이다. 성립만 했지 확정은 안 됐다. 자, 그럼 취득세는 언제 세금 낼 의무가 성립한다? 취득할 때. 취득할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취직할 때가 언제냐고요? 우리가 취득은 원인을 네 가지로 나눴죠. 우리가 유상, 무상, 원시, 간주 취득에 따라 취득일은 달라요. 매매는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이고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취득일이고 증여는 계약일. 그래서 증여는 계약일에 성립한다. 상속은 상속개시일에 성립한다. 취득세가 매매 등은 잔금지급일에 성립한다. 그래서 취득할 때는 원인에 따라 다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고 등록면허세는 어쩌고저쩌고 등기 등록할 때 성립한다. 절대 숫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취득세는 60일 이내에 성립한다. 60일은 신고기한이에요. 재산세는 하루를 뭐라 그런다. 과세 기준일 몇 월 며칠? 6월 1일. 왜? 6월 1일 소유자가 1년치를 내는 거죠? 그럼 6월 1일이 되면 뭐다? 세금 낼 의무가 성립해서, 그럼 성립한 다음에 정부가 세금을 계산해서 우리들에게 고지서가 날라오겠죠? 그리고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도 6하나, 우리가 출제는 소방분만 나와도요. 소방분만 출제가 된다. 그래서 자원분이나 시설분은 생략, 출제 안 된다고요. 신고하는 겁니다. 종부세 6하나. 그래서 우리가 보유와 관련된 세금은 6월 1일에 세금 납부가 성립하는 세금은 세 가지가 있어요. 오리지널 재산세, 그 다음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그 다음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이 동일하다. 자, 그 다음 종합부동산세 밑에 지방소비세는 부가세죠. 이건 좀 이따 하고요. 큰 거를 먼저 하세요. 자, 소득세 가운데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소득세 5개를 먼저 하라고요. 자, 소득세는 1년 단위로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얘기하죠. 1년을 뭐라 그런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한다. 가장 많이 출제된 것 중에 하나가 소득세입니다. 소득을 지급할 때 그러면 안 돼요. 12월 말일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한다. 그 다음 예정신고하는 세금은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가 아니라 그 과세 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예정을 물어볼 때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를 과세기간이라 그러죠. 과세기간. 그래서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한다. 성립식이라고요. 확정신고. 근데 예정신고가 있죠. 예정신고는 뭐다? 미리미리 납부하죠. 예정신고는 언제 성립한다? 말일날 성립한다. 그래서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는 거잖아요. 2개월이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예정신고는 언제까지 하는 거야? 양도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그럼 양도일에 속하는 달부터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니까 말일날 성립하고, 예정신고는 확정신고,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좌우진간에 예정이 들어가면 말일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큰 거 다 끝났네요. 5개 끝났어요. 취득세는 취득할 때 성립하고,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할 때 성립하고, 재산세, 종부세는 과세기준일에 성립하고, 소득세는 뭐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고, 단 어렵게 나왔을 때 예정은 뭐다? 말일날 성립하고, 숫자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해서 본세가 끝났네. 그럼 본세와 함께 납부하는 세금, 부가세가 있죠?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이거를 뭐라 그런다? 부가세. 그럼 두 녀석은
언제 성립할까요? 본세랑 같이 납부하죠? 그러니까 본세 납세의무가 성립할 때 본세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합니다. 이렇게 부가세. 자, 그 다음 뭐가 있어? 지방소득세, 개인 지방소득세죠? 역시 이에도 뭐다? 소득세의 10% 별도로 개인 지방소득세 내죠? 이것도 본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자동적으로 10% 성립합니다. 자, 그 다음 뭐가 있어? 가산세. 자, 가산세는 뭐다? 본세가 늘어나는 거죠? 그럼 본세가 성립하면 자동적으로 늘어나. 그래서 이 네 가지는 뭐다? 본세랑 관련이 있다. 이에는 본세랑 함께 내고, 이에는 본세의 10%를 내는 거고, 이에는 본세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뭐다? 본세, 납세무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한다. 일단은 네 가지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중간 밑에 보면은 증여세 밑에 가산세가 있잖아요. 가산세. 가산세는 가로 시작하면 맞아. 가산날 지방세 줄여서 뭐다? 본세. 가산세는 가산날 지방세 납세무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하네요. 줄여서 본세. 자, 그 다음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는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부가세. 그럼 본세와 함께 납부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다? 본세, 납세무가 성립할 때. 그럼 본세라고 나오면 다 맞춰. 못 알아듣게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 줄여서 본세. 그 다음 지방소득세 나와 있죠? 그럼 지방소득세에도 본세의 10%잖아. 본세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성립해요. 못 알아듣게끔 본세를 어떻게 얘기했다?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 줄여서 뭐다? 본세. 본세랑 같이 성립한다. 그럼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도 똑같아. 본세랑 같이 성립한다. 그리고 밑에 수시 부과하는 세금. 수시 부과하는 세금은 수시로 시작하되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 사유. 사유자가 꼭 붙어야 돼요. 사유가 뭐예요? 조세, 포탈 또는 누락. 모든 세금은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죠? 그래서 수시는 수시로 시작하되 사유가 꼭 들어가야 돼요. 주의하시고요. 수시 부과할 때 틀려. 사유. 자, 그 다음 이제 바풀떼기들이 나와 있네요. 위에 가운데 주민세. 그럼 우리는 1번만 알면 됩니다. 1번만 알면 돼요. 사업소분 주민세는 과세 기준일이 7하나, 6하나가 아니에요. 위에는 6하나, 일반 부동산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에는 7하나입니다. 개인분도 7하나. 1번만 알면 돼요. 약자가 사주는 7월 1일. 사업을 하는 사업주는 사업소분 주민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된다. 자, 그 다음 쭉 내려와서 인지세. 자, 인지세는 계약서 쓰는 순간 세금 낼 의무가 성립하죠? 그럼 계약서를 쓸 때 하면 싸게 보이니까 문서를 작성할 때 고급스럽게 성립한다고요. 자, 그 다음 제일 밑에 국세의 가산세가 나와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보자고요. 잘 봐요. 지금부터 가산세네요. 신고불성실 가산세. 무신고는 20%가 붙죠? 과소신고는 10%가 붙어. 그럼 여기 보세요.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언제 세금 낼 의무가 성립할까요? 신고기한이 경과하면 붙는 거잖아요. 20%, 10% 사기부장은 40. 그래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신고 기한이 경과하면 성립합니다.
그 다음 이거 납부지연 가산세는 납부를 안 하면 성립하겠죠? 일별 가산세 하루하루부터요. 그 다음 납부는 일일이 꼭 붙어야 돼. 일일 그날이 경과할 때마다 계속 붙는 거죠. 납부는 일별 가산세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 일일 그날이 경과할 때마다 계속 붙고, 자, 그 다음 3번은 뭐다? 고지서잖아. 고지서야, 고지서. 그럼 이거는 뭐다? 3%. 이거 3% 붙잖아. 고지서 날라오잖아요. 앞에 간 3% 고지서 날라왔죠? 납부를 안 해. 3% 붙잖아요. 그럼 고지서 3%에 대한 가산세는 결국 언제 붙는 거야? 납부기한이 경과할 때 붙습니다. 3번 고지서. 고지서가 나오면 뭐다? 납부기한이 경과할 때. 그럼 4번은 뭐다? 납부지연 가산세, 원천징수, 신경뚝 1번, 2번, 3번까지만 알면 돼요. 그래서 1번은 뭐다? 신고불성 질가산세는 신고기한이 경과하면부터, 그리고 납부는 꼭 들어가야 돼. 하루하루부터야. 하루하루 1일 그날이 경과할 때마다. 그 다음 3번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연체하면 3%가 붙는다. 고지서가 날라왔으니까 납부기한이 경과할 때. 4번은 필요 없고 그 밖의 가산세는 본세가 성립할 때. 가산날 국세, 본세, 이거 가산세, 본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면은 가산세가 붙고,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따로따로 규정이에요.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된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납세할 의무 성립시기, 확정시기 끝났네요.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성립하면 이제 확정을 시켜야 됩니다. 확정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한 번 내는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는 어떻게 한다? 납세무자가 뭐다?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그리고 재산세, 종부세는 정부가 뭐다?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단 종부세는 선택하죠? 선택하면 신고로 가고요. 그래서 한 번 내는 세금은 신고하면 무조건 확정됩니다. 그럼 무신고하면 2차적으로 가산세를 붙여서 정부 결정으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신고하면 확정된다. 무신고하면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된다. 모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납세 절차입니다. 그러나 재산세, 종부세는 원칙 정부가 결정하면 확정된다. 그 얘기예요. 자, 241조. 납세무자가 신고하면 확정된다. 신고하는 때 신고하더라도 확정이 안 된다. 틀린 지문입니다. 그래서 신고서를 제출하면 확정됩니다. 이에 해당하는 세금은 한 번 내는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는 원래 세계도 자원분, 시설분은 신고하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방교육세예요. 지방교육세는 같이 본세랑 신고할 때 대표적으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낼 때 지방교육세 따라 붙죠? 이럴 때 본세랑 확정된다고요. 본세와 함께. 이럴 때 지방교육세는 같이 신고납부. 그래서 지로 끝나는 거는 다 신고납부하는 거예요. 소방분만 빼고. 그 다음 국세, 소득세, 종부세는 선택할 때 신고하면 확정된다. 그 다음 보통징수는 뭐다? 과세주체가 결정할 때 확정됩니다. 그래서 세액 확정 효력은 결정에 의해서 결정 통지서가 납세무자에게 도달할 때, 발송할 때 그러면 안 돼요. 도달주의입니다. 고지서가 우리 집에 도달되면 확정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에
해당하는 지방세, 국세는 매년 내는 세금 지방세. 중요한 거는 소방분이에요. 소방분. 그리고 지방교육세 나왔다. 뭐의 지방교육세다? 재산세의 지방교육세. 취득세의 지방교육세는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본세 따라갑니다. 그럼 국세는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자, 그리고 출제 제외. 농어촌 특별세. 뭐의 농어촌 특별세다? 종부세. 그럼 본세 같이 따라가죠? 농특세 이럴 때 종부세는 보통 징수고, 그리고 자동 확정.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지방소득세. 본세의 10% 자동으로 확정됩니다. 인지세. 계약서 쓸 때 자동적으로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된다. 자, 그래서 결론이 뭐다? 한 번 내는 세금은 스스로 알아서 신고하고 매년 내는 세금은 정부 결정한다. 그리고 본세 따라다니는 지방교육세와 농특세는 본세와 함께 신고납부, 본세와 함께 보통징수하죠. 본세 납부 방법에 따라 지방교육세와 농특세는 확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확정이 되면 소멸을 시켜야죠. 조세채권. 그래서 소멸되는 사유가 법적으로 5가지가 있다고요. 자, 소멸되는 사유가 5가지가 있다. 1번 납부하면 없어져. 2번 충당되면 없어져. 충당이 뭐예요? 납부할 세액과 환급받을 세액을 상계 처리합니다. 퉁치는 거. 그럼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 환급받을 세액이 20만 원. 그럼 80만 원만 납부하라 이거지. 그럼 환급은 못 받죠? 즉 못 받은 거는 납부했다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은 뭐다? 세금을 납부하고 소멸되는 겁니다. 그리고 3, 4, 5는 뭐다? 세금을 납부를 안 했지만 법에 의해서 소멸되는 거예요. 부과, 취소. 그럼 취소하면 잘못 부과해서 세금을, 하자가 있는 세금, 잘못 부과한 거는 처음부터 취소, 소멸됩니다. 철회하면 안 돼요. 취소. 그 다음 제척기간. 제척기간이 뭐예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우리가 세금을 무신고하죠. 그럼 정부는 세금을 결정해서 우리들에게 세금 내라고 부과하죠. 그래서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뭐라 그래요? 제척기간. 그럼 일정 기간 안에 부과를 안 하면 납세할 의무가 소멸이 됩니다. 그럼 이제 부과했잖아요. 그럼 이제 소멸시효가 시작돼. 그래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소멸이 됩니다. 소멸시효가 뭐다? 징수할 수 있는 기간, 거둘 수 있는 기간, 세금을 내라고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제척기간. 그럼 일정 기간 안에 부과하면 이제 돈을 걷어야죠. 징수. 이거를 소멸시효 완성. 그래서 납세 의무 소멸되는 사유는 5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 보충란에 법인의 합병, 부가철에는 소멸사유가 아니다. 합병하죠? 그 합병법인은 세금 내야죠. 이거는 소멸사유가 아니라 이전사유입니다. 그 다음 사망. 납세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이어받죠. 세금 내야죠. 승계사유입니다. 부가철에는 뭐다? 연기사유입니다. 철회잖아, 철회. 주소가 없어. 주소가 없으면 잠시 철회시켰다가 주소 등이 있으면 고지서를 보냅니다. 자, 이런 거는 좌우간 소멸사유가 아니다. 법에서 정하는 소멸사유는 몇 가지밖에 없다. 5개. 자, 잠시 쉬었다 시작합니다.